그녀만 보면 내 가슴은 내 곁에만 오면 너무 어지러워. 네, 이 노래는 G.O.D의 관찰이라는 노래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노래를 부른 이유가 한 종목의 주가 흐름이 제 머리를 정말 어질러 놨기 때문인데요. 오늘 장 윤재 초이스 예측 가능하실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코스닥으로도 막지 못한 중국의 실적 부진. 화장품 대형주 이대로 괜찮은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사실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흐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 급락 장세로 거래를 마쳤고 사실 어제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에서 어닝 쇼크를 발표하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급락 장세는 시작이 이미 됐습니다. 그런데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24% 급락을 했고요. 대형주인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1%대의 반등만 보여줬기 때문에 대형주 자체에 대해서 우려감이 조금은 생기실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주가 급락 이유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리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신다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와 비교를 했을 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전망치와 비교를 했을 때 10% 정도 차이가 났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전망치와 비교를 했을 때 94% 뚝 떨어졌습니다. 이거 자체가 급락 이후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일 텐데요. 전기 대비 증감률을 봐도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봐도 확실히 하반기에도 부진할 게 아닌가라는 내용들의 우려감이 덧붙여지면서 어닝 쇼크의 아모레퍼시픽은 그야말로 주가들에 좀 큰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보신다면 중국 부분의 적자가 어닝 쇼크에 큰 영향을 줬는데요. 중간중간에 실적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코스닥의 지분평가 이익은 순이익이 나오면서 5천억 원의 서프라이즈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중국 쪽에서 좀 어닝 쇼크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요. 3분기에도 중국 구조조정 영향 탓에 적자 확대가 될 전망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증권사에서 전망치 하향 조정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전망치 하향 조정을 했고요. 2025년에도 전망치를 내려잡게 되면서 오늘 주가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살펴보신다면 중국 법인의 영업이익 추이는 확실히 떨어졌는데 보신다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북미 땅에서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호재성 뉴스보다는 확실히 악재성 뉴스의 시장은 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네, 다음 장 살펴보신다면 지금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은 화장품 종목들 좀 각계 전투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급등한 종목들을 살펴보신다면 화장품 섹터가 맞는 건가 싶은 종목들 몇몇 종목들 눈에 띄실 겁니다. 오상자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좀 묶이고 있는 종목인데 화장품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 묶어봤습니다. 그리고 보신다면 화장품 쪽보다는 다른 호재성 이슈들을 들고 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화장품 자체로 오른 종목들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가장 크게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다면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크게 밀렸죠. 아모레그룹주 일제히 밀리는 모습이었고 클리오라던가 지금 보시면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 기존의 대장의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도 크게 밀리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락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중국향 비중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크게 빠졌다라는 점 체크가 가능할 텐데요. 마지막 페이지까지 띄워주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한 채널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낙폭 과대 화장품 종목들에 대해서 좀 정리한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보신다면 낙폭을 기준으로 지금 화장품 종목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옆에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오른 종목들이고요. 낙폭 과대로 지금은 올라와 있지만 빨간색 그래프가 없는 종목들은 오늘도 시장에서 약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라는 점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중에서 덩치가 정말 큰 아모레퍼시픽의 급락이 화장품 종목들 전체에 좀 주가 향방에 앞으로 우려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낙폭 과대 화장품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시각을 가져봐도 이런 궁금증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당신의 초이스에서 화장품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당신의
실시간 종목 진단까지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선택. 추정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오늘 이 시간 대범이노베이션의 조성일 본부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제 초이스 아모레퍼시픽을 들고 왔는데 오늘 급락 장세를 좀 피할 수 없다 보니까 지금 채팅창에서도 암울하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암울해 퍼시픽이 아닌가라는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딱 이쯤이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고점 기준으로 너무 많이 떨어졌고 그렇죠. 차트상으로 뚝 떨어졌잖아요. 네네. 이쯤이면 오히려 아예 물을 타서 극복을 할 수 있을까? 네네.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손실을 최대한 줄여보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모레퍼시픽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뭐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세부적인 향후 전략에 대해서는 좀 처음에 말씀드리고 네. 차트 보시면서 일단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에 대한 대응 먼저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지금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저도 너무나 아쉬운 오늘 흐름인데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개파락을 했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현재 원래 이제 이 주가가 코스닥스 기대감 때문에 4월부터 오르면서 어떻게 보면 4월과 5월, 6월 또 7월 달 이렇게 시장 안 좋을 때도 15만 원 라인을 지지를 받다가 특히 또 7월 달에는 7월 초와 중순에 15만 원 라인을 두 번 지지받다가 이번에 개파락했는데 저는 오늘 물론 이제 2분기 때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640억대였는데 오늘 너무나 적게 나온 42억밖에 안 나온 부분들 너무나 충격이다 보니까 개파란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반등은 한 번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또 개인적 생각을 좀 명확히 말씀드리는 것도 저의 또 할 일이니까요. 네. 이게 반등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나온다 하더라도 이번 개파락하면서 대량 거래량 터진 부분이 있고 또 지금 3분기, 4분기에도 그렇게 중국향 관련해서 그런 의문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모멘텀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 반등 나오더라도 14만 5천 원대와 최근에 지지받았던 15만 원 그 언더 그 라인까지 좀 올라오게 된다면 또는 14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그 부분에서 물량을 좀 정리해서 좀 약손절로 하시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크게 반등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망 자체가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감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모레퍼시픽 지금 실적 자체가 너무 충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에서 영업이익 자체를 봤을 때 전망했던 것보다 너무 크게 좀 밀리면서 네네. 어닝 그야말로 쇼크 수준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실적 시즌에서 실적을 증명을 못하면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지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이 나오고 시장 전망치보다 실적을 잘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증권사 전망치보다도 더욱더 좀 더 희망적인 그런 전망치에 미달하게 된다면 시장이 빠지는, 어떻게 보면 실적을 잘 냈어도 발표한 다음에 빠지는 게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인데, 오늘 아모레퍼시픽은 그와 반면에 실적이 더 안 좋게 나왔다. 또한 안 좋아도 어떻게 보면 이제 2분기 때 어떤 약간 일회성에 대한 그런 좀 안 좋은 부분을 한다면, 그래 2분기 때 털고 3분기 4분기 때 좋은 모습 보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3분기 4분기에도 중국향 관련해서 매출이 너무 줄다 보니까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갖고 있는 이제 고가 이제 럭셔리 관련한 브랜드에 대한 그런 좀 잘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이 보여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이제 코스알엑스 법인, 여기에서 좀 잘 나갈 것 같은데, 둘 다 3분기에도 좀 전망치가 네. 좋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반등이 나오더라도 큰 반등 나오기는 좀 어렵고, 좀 약반등 나오다가 좀 횡보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의견을 알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보유하면서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물론 다른 종목 교체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럼 대응을 하면서 조금 더 손실을 낮추어서 교체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많이 중요하실 것 같아요. 한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봤을 때에 지금 12만 원대 라인을 깨지는 않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한 번에 나쁜 부분들을 다 반영됐다, 이 부분을 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반등이 나와서 1차적으로 13만 원 라인, 지금보다 좀 높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만약에 조만간에 돌파한 반등이 나온다. 그때는 보유하신 분들은요, 일부 좀 비중을 확대하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러면서 단가를 좀 낮추시고, 물론 많은 물량 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좀 물량을 사셔가지고 단가를 좀 낮추신 다음에 14만 5천 원이나 15만 원 라인, 그 정도 라인에서 이번 8월 달 내에 그 부분 라인을 오게 되면, 그때는 조금 미련 없이 물량을 좀 약손실로 정리한 다음에 그 이후에 다른 화장품 기업 중에서 북미 쪽 관련해서 호재가 많을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으로 교체하는 부분을 좀 이번 8월 달 내에 취할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는 여기서 한번 좀 이야기를 맞춰볼 텐데, 그 이유가 오늘 초이스 종목 중에 화장품 종목이 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이스 종목 먼저 살펴보고요. 화장품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먼저 띄워주시죠. 네, 이오테크닉스랑 코스맥스가 이렇게 붙었네요. 초이스 궁금합니다. 코스맥스인지 이오테크닉스인지 본부장님의 선택은 어떤 네. 종목일까요? 오늘 저 선택은 이오테크닉스, 이제 좀 봐야 한다 말씀드리겠고요. 좀 아쉽지만 좀 비선택으로는 코스맥스, 좀 다음 전략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오늘 좀 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화장품 종목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장품 종목들 그야말로 각계전투 양상을 펼쳤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오늘 시장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했잖아요. 근데 네네. 코스맥스도 5%대 좀 밀리면서 마감을 보여줬었고, 네네. 화장품이다라고 볼만한 종목들은 좀 많이 밀렸고, 맞습니다. 네. 좀 제가 아까 전에도 뭐 오상자리에 탑10 뭐 이렇게 다른 보여드렸지만 종목들. 예. 다른 이슈들로 묶인 화장품 종목들만 좀 오르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네. 화장품 종목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포트폴리오에 들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 게 7월 달에도 수출 데이터 정말 잘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은지 화장품 업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은 저 코스맥스 말씀드리기 전에 업황 먼저 말씀드린다면, 제가 매번 방송할 때마다도 강조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지만, 특히 올 상반기에 이어서 올 하반기에 더욱더 북미 쪽에서 잘할 수 있는 기업들, 이미 상반기 때 북미에서 여전히 유통 물량이나 다양한 부분에서 숫자를 증명한 기업들은 올 하반기 때 있을 미국의 대규모 소비 이벤트가
연달아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연달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더욱더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지금부터라도요. 북미권에서 이미 숫자를 잘 증명한 기업들이 더욱더 우리가 매매를 교체한다거나 또는 신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더 압축해서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코스맥스의 비초이스 이유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코스맥스 오늘 5%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밀릴 만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사실 코스맥스는 제가 오늘 좀 가지고 오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작년도 그렇고 올 상반기에도 매월마다 코스맥스를 매매를 하면서 또 공략을 하면서 기분 좋게 성과를 냈던 기업인데 최근 7월 달과 오늘 또 아쉬운 네. 모습 나오다 보니까 저도 조금 이제 마음에 좀 아쉬운 마음 가지고서 가지고 온 종목이에요. 우선 사실 올해 6월 달까지는 이게 매출 비중에서 중국 비중이 높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다 같이 싸그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7월 초, 7월 중순부터 해서 시장이 꺾이면서 화장품 기업 내에서도 옥석가리기가 좀 이어진 거죠. 그러면서 7월 달부터 더더욱더 중국 매출 비중이 높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중국향 관련해서 좀 노이즈가 있을 수 있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조금 물량을 정리하는 그런 트렌드가 7월 달부터 이어진 모습이었는데 코스맥스 이미 실적 발표를 미리 했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나 현재 전체 매출 비중에서 약 30% 정도, 10분의 3 정도가 중국향 매출 비중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는 많이 좀 줄인 거예요. 줄인 건데 그래도 지금도 비중이 한 10분의 3 정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 올 상반기까지 봤을 때는요. 이런 논리였었습니다. 물론 아모레퍼시픽이든 LG생건이든 말씀드리는 코스맥스든 중국향 비중이 높은 기업이지만 올 상반기 때 논리는 그래도 중국의 경기 부양이 지금 올 3월 달에 있었던 전인대 정협이든 또 최근에도 얼마 전에 있었지만 그때 다양한 부분이든 또 LPR 금리도 낮추는 부분이든 해서 분명히 중국이 다시 한번 벌어져 있는 미국과의 GDP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내수 부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대한 전망치가 상반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G생건,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도 다 같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먼저 중국 쪽 GDP가 2분기 때 더 크게 꺾이고 5% 사수도 못하는 4.7 나오는 부분에서 더욱더 좀 아쉬운 부분이 나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그러면 화장품 기업들도 종목 주가가 올랐던 그런 원인들,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드디어 중국도 경기 부양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게 아직 잘 안 나오고 있네. 그럼 빨리빨리 물량을 정리해야지. 그런 게 7월부터 나온 부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맥스도 그런 여파에서 좀 벗어나지 못한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 상해법인이 있는데 상해법인이 4월과 5월달 월간 데이터 봤을 때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좋은 모습 보였어요.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면 6월달 데이터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을 역으로 하는 아쉬운 모습 마이너스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4월달, 5월달에는 잠시 좀 상승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아직도 중국 쪽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영향을 받겠구나. 하반기에도 좀 부진하겠구나. 그런 내용들이 좀 휩싸이면서 주가가 좀 빠졌던 부분인데 보면 주가는 그래도 사실 많이 빠졌던 부분이에요. 벌써 6월 달에 20만 원대 초반 부분에서 12만 원이니까 거의 30% 이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비초이스 가져왔지만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을 한다면요. 지금 상태에서 물량을 정리한다? 그거는 이미 지난 얘기지만 지금은 좀 늦었고요. 지금은 조금 좀 인내하면서 보유하면서 1차적으로는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에서 지금 21선은 노란색 붉은 선입니다. 현재는 15만 원, 5천 원대에 와 있지만 이번 8월 달 한 달 동안에 주가가 지금 12만 원대, 13만 원 초반에서 횡보한다고 한다면 아마 8월 말쯤에는 21선 생명선 이평선이 아마 14만 원대 초반으로 내려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8월 달 말쯤에 이때쯤에 이 주가가 21선 저항이 있는 부분을 돌파해 주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여부를 좀 보면서 제가 8월 말쯤에 한 번 더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좀 인내하면서 지금 매도하는 것은 실익은 없다 봅니다. 지금은 좀 횡보하면서 주가가 반등한 여력을 볼 걸로 보여지니까요. 이 종목을 신규 접근하는 건 좀 권장드리지 않고 있고 보유하신 분들은 8월 말까지 좀 보면서 21선 이평선 돌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지를 한 번 더 보고 나서 전략 한번 취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0일 이평선이 정말 중요한 이평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회복되는지 여부 한번 살펴보면서 그때 가서 조금 더 이 종목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초이스 종목 이오테크닉스 들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에 월요일 블랙 먼데이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거의 20% 가까이 밀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이날 못 참겠다 싶어서 매도하신 분도 한 분이 있으셨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제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다시 확실한 회복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건지 네네. 조금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당분간 기술적 반등 차원에서 이 네. 종목 신규로 접근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갖고 오신 건지 어떤 네. 포인트인지 궁금해요. 저는 이 종목을 지금부터는 강하게 볼 줄 알아야 한다. 올 3분기 때 반도체 기업들 반등 나올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오테크닉스가 주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관점으로 가지고 온 종목이고요. 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이제 기본적으로 반도체 전공정과 후공정 양쪽에서 일을 하면서 장비 기업인데 특히 고도의 레이저 기술 이걸 통해서 다양한 장비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뭐 레이저 다이싱, 레이저 스텔싱, 레이저 그루빙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OLED도 하고 있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반도체 쪽에서 활용한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죠. 그런데 지금 보면 4월 달 차트 보시면 4월 12일까지 상승하다가 내내 지금 계속 꺾이면서 거의 어떻게 보면 4개월 때 꺾이면서 주가가 거의 지금은 한 절반 이상 꺾인 그런 너무 아쉬운 모습입니다. 지금 다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4월 초 중순부터 해서 내내 꺾이는 모습이었는데 같이 좀 아쉬운 모습이었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밸류가 좀 꺾이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거는 올 상반기만 1분기만 보더라도 야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도 분명히 2분기 내에 엔비디아 쪽의 HBM3E 어떻게 보면 이제 올 하반기 때 양산될 걸로 보여지는 그 부분에서 인증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올 1분기에도 있었는데 그게 올해 뭐 4월, 5월 돼도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대규모로 출현된 거였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6월 이어서 7월 달 또 지금까지도 그런 모습이 이어졌던 모습입니다. 물론 7월 달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 기사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관련해서 통과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지만 다 그게 루머로 나오면서 좀 더 꺾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아침에 그런 모습 나왔죠. 오늘은 로이터에서 나온 내용인데 아마 지금 여전히 오늘도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서로 각자가 공식적인 어떤 의견을 내지는 않고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엔비디아가 지금 처한 그런 SK 하이닉스에만 지금 납품을 받고 있는 그런 독점적인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지금 매년마다 새로운 AI 가속기를 내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더 고차원의 고성능의 HBM 탑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SK 하이닉스로만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도 큰 상황이고 지금 이미 삼성전자로부터 엔비디아는요 HBM3까지는 이미 납품을 받고 있거든요. 하는데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모델에서 봤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늘 나온 내용이 혹시나 아직 오피셜이 아니다 하더라도 8월 내에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오른 것도 그렇고 이오테크스도 그렇고 오늘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오피셜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은 좀 더 신빙성 있게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올 하반기 때 꺾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내내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도 글로벌 HBM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급증은 내내 이어질 거예요. 최근에 북미권 빅테크 기업들도 이번 3분기, 4분기에도 각자가 AI에 대한 투자를 더욱더 늘리겠다. 오히려 투자를 그러니까 줄이는 게 오히려 더 리스크다. 이렇게 말할 만큼 강한 투자를 말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런 투자가 이어진다면 엔비디아든 또 아직 후발주자지만 AMD든 또 다른 기업들이든 AI 가속기를 더욱더 많이 가져와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HBM에 대한 수요 급증은 떼내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오테크닉스가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 쪽에다가 이제 레이저 다이싱이나 그루빙이나 다양한 장비를 납품하기 때문에 화면도 나오고 있는데 좀 작은 내용이지만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드디어 그동안 거의 반토막 났던 주가가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전기를 오늘부터 마련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오늘장 초이스 종목으로 들고 오셨는데 엔비디아 콜 테스트에 대해서 지금 말이 정말 많죠. 하지만 8월 안쪽으로는 뭔가 해결된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부분을 좀 봐주셨으니까요. 오늘장 초이스 이오테크닉스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은 이오테크닉스 살펴봤습니다. 아모레퍼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면 갖고 계신 종목들 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종목 진단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벨 울려주셔도 좋고요. 채팅창을 통해서도 소통 가능하니까요. 많은 종목들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거의 600-700명 가까이 동시 접속자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 내용은 오늘 조금 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퍼시픽의 충격이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내용 올려주시면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요. 구텐탕님의 종목입니다. 랩지노믹스 3,750원, 비중은 10%입니다. 거진 반년을 들고 있었던 주식인데요. 진단키트로 뜨는구만요. 기분이 좋거든요.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아주 기분 좋게 이런 장 속에서도 이런 종목 진짜 별로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은 지금 내내 하락하다가 차트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제 7월 말부터 지금까지 최근 일주일 동안 네. 했을 때 지난 월요일 날의 시초가 크게 하락했던 그때 대비해서 오늘 종가 높은 종목이 그렇게 또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최근에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 내내 다 지금 코로나19 다시 한번 변이가 지금 확산되면서 지금 뭐 저번 달에는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걸렸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수혜로 인해서 또한 물론 오늘은 물론 대부분 종목들이 올랐지만 최근에 어쨌든 거래대금들이 많이 좀 말라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테마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빠졌던 부분에서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모습 올랐는데 우선은 제가 결론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지금 일봉 차트를 보시면 현재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달에 4,000원 초반과 4,250원 정도 이 정도 라인에서 지금 박스권의 저항권에 있었던 상황에서 내려왔는데 이번 사이클 때는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봤을 때 이 종목은 4,000원 초반에 올라가는 부분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뢰하신 분께서 10% 투자 비중에서 3,750원 한다면 이미 지금도 오늘 잠깐 수익권은 있다가 좀 밀렸지만 충분히 저는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내에서도 기분 좋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은데 단 뭐냐면 1차 목표가 라인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의뢰하시는 분과 비슷하게 6개월 동안 작년 말부터 물려 있었던 사람들 보면 다 4,000원 초반대 많이 물려 있거든요. 물렸기 때문에 이때 분명히 매물이 장중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코로나 쪽 관련해서 오르고 있지만 어쨌든 사실 전체 매출 중에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한 매출은 거의 좀 미미하거든요. 10%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1차적으로는 4,000원과 4,250원 이 라인대에서 물량의 한 절반은 좀 정리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4,300원, 500원 이 라인을 뚫는지 여부를 보시고서 대응하시고 만약에 4,000원 라인 위로 올라왔는데 그래서 절반 정리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후에 남은 절반 물량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4,000원 라인을 못 지키고 깬다 한다면 그때는 전량 매도한 다음에 다시 한번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내일부터 해서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이 상태 종가에서 꺾인다 한다면 그때는 3,500원 지금 올해 1월달과 2월달 말의 때의 지지라인이었는데 3,500원 라인을 마지노선을 보시고 이 라인을 깨는지 안 깨는지 여부를 보시고서 최종 물량 정리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지금 이러한 하락장에서도 단단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손절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졸고님의 종목입니다. 우리바이오고요. 조금 전에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니까 이 종목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0.2% 소폭 상승에 그쳤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아까 전에 한 3%대 오르는 걸 봤거든요. 이 종목 지금 보니까 우리바이오 살펴보면 4%대까지 탄력 올려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비중은 10% 들고 계신데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우선 최근에 시장이 핫한 종목을 잘 매매하신 것 같은데 저는 물론 지금 매수하신 값보다는 좀 거의 뭐 주당 30원 이 정도는 거의 뭐 차이가 없는 거고요. 뭐 수수료 차이니까. 그래서 비중도 그렇고 좀 괜찮은 타이밍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보기에는 4,000원대 초반 최근에 지난주 때 이번 주 초에 21선 이평선 근처에 샀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내내 미국에서 지금 최근에 보면 지금 미국 대선에서 내내 다양한 그런 이제 여론조사가 많다 그쵸. 보니까 어떤 거 하나를 보기에는 어렵고 각지에 많은 내용도 나오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정론을 보면
순식간에 많은 정치 자금을 모은 해리스 쪽에 대한 그 지지율이 높은 부분을 보고 있어요. 또한 지금 격전지로 볼 수 있는 다양한 몇 군데의 스윙 스테이트 여기서도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 또한 또 최근에는 해리스가 러닝메이트를 또 이게 얼마 전에도 같이 함께 하면서 그 사람도 제 이름 까먹었지만 그 사람도 역시나 지금 마리아나 관련해서 지지하는 입장 네.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바이오가 마리아나 관련해서 거전주고 있는데 뭐 이 기업이 지금 원래는 이게 정밀 재배 기술을 이용해서 뭐 밀폐형 공장에서 뭐 칸다나 비율 흡수물 극대화 이렇게 내용 나와 있는데 실제 지금 우리가 본다면요 이 종목이 솔직히 뭐 하는지는 사실 관심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이게 마리아나 관련해서 매출을 얼마큼 내는지 아무 상관없고 오로지 지금 해리스 관련해서 시장에서 어떤 그런 지지율에 대한 변화 추이나 좋은 내용들이 나온 부분, 여기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제한된 수급 내에서 몰릴 수 있는 그런 투자 심리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그 부분만 보시길 말씀드리겠고요. 철저하게 해리스 관련한 뉴스 플로우, 실시간 뉴스 플로우, 그리고 우리바이오나 다른 종목들 동종 기업들의 변화 흐름들 보시면서 체크하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우선은 저도 물론 정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 해리스 관련된 내용이 당장 뭐 내일 모레 다음 주에 어떤 내용 나올지는 모릅니다만 그래도 전반전 보면 트럼프에 좀 반감 갖는 사람들도 좀 해리스 쪽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차적으로 봤을 때는요. 7월 30일 날에 지켜줬던 철저하게 차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7월 30일에 보여줬던 보시면 5,800원 라인 이 라인 정도를 먼저 보시면서 물량의 한 3분의 1 정도 이런 종목은요 투자가 탔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물량을 정리하는 건 그것도 오히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한 전 고점이었던 장중 고점 5,750원에서 5,800원 그 정도 라인 가격을 온다 한다면 그때는 좀 기계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 물량을 정리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더 올라간다 한다면 그때는 뭐 6,000원 6,500원, 7,000원 이렇게 500원 단위로 해서 기계적으로 물량을 조금씩 더 정리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주가가 말씀드렸던 5,750원까지 못 올라가거나 또는 단기에 주가가 눌린다 한다면 그때는 지금 제가 선을 그었는데 4,750원 이 라인을 만약에 깬다 한다면 그때는 물량의 한 절반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리해 주시고 맨 마지막 마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번 주 월요일날 장중에 지지받았던 선이 21선 이평선인데 역시나 이 종목은 지금도 보면 21선 라인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깬다고 한다면 최종 물량은 21선 이평선이 올라올 수 있는 4,250원 이 라인을 최종 마지노선으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시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 바이오 살펴봤는데요. 해리스의 러닝메이트가 트럼프 저격수 월즈입니다. 여기 역시나 마리화나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욱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으니까요. 반드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 종목 역시 좀 대선 관련된 종목으로 한참 움직였던 종목인데 요새는 수익 내기가 좀 힘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햇살님의 종목이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8,470원, 비중은 5%입니다. 이제 수익 보기 힘들어졌을까요? 매수가, 청산도 힘든 건지 대응 전략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네. 한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 되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얘기가 네. 나왔을 때 이쪽이 정말 핫했죠. 그러고 나서는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 부분에서 지금 트럼프 관련한 그런 이슈 말고는 그렇게 큰 이슈는 좀 부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내내 사실 올 상반기도 내내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주가가 올랐던 타이밍, 바닥을 탈피한 타이밍은 역시나 트럼프 부각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결국 철저하게 여기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바이오와는 반대로 미국 대선 관련한 11월 대선이 있는데 내내 지금 8월, 9, 10월달 내내 트럼프 관련된 좋은 내용이 나오게 되면 예를 들면 해리스 관련해서 보다도 지지율을 역전한다거나 트럼프 관련해서 좋은 내용 나올 때는 그때는 한 번 더 반등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거한 투자 전략을 찾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이미 지금 보면 10,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기술적으로 본다면 거의 지금 한 일주일 만에 거의 마이너스 40% 정도 빠진 상황에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 또한 지금 6월 말과 7월 달 초에 트럼프 부각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주가는 5,000원대 중반과 6,000원 초반 부분에서 지지력을 확인한 다음에 올라갔던 부분도 있으니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오히려 매도하는 거 그런 관심, 매도하기보다는요, 보유하시면서 지금 5% 투자 비중이니까요. 저는 오히려 다른 종목들보다도 좀 현금이 좀 있다 한다면 비중을 5%는 좀 더 늘려봐도 괜찮을 것 같다. 왜냐면 내내 지금 이번 달도 그렇고 8월, 9월, 10월 내내 한 번은 또 트럼프, 한 번은 해리스, 아마 수시로 계속적으로 오가면서 그 테마에 관련한 내용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두 후보 자체가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고 또 조만간 또 있을 TV 토론회에 있을 때 보면 또 그때도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내 바뀔 수 있는 부분, 또한 어떤 여론조사에서 내용 나온 게 시장에서 주목받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거의 주가가 또 아래라고 해서 포기하지 말자. 한 번 더 분명히 구원의 손길이 올 수 있는 기회는 분명 올 수 있다. 해서 저는 오히려 지금 타이밍 때는요. 그런 구원의 손길이 올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매매를 한번 해보자 측면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지금 7,000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6,500원 라인에서 7,000원.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가 있는 그 라인인데 이 부분이 내일도 만약에 유지한다 한다면 이 종목은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또 보시면서 비중을 한번 5% 비중을 더 매수하시면서 단가를 낮추시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단기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올 때 그때 한번 뻥 폈을 때 한번 기분 좋게 이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활용해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100%는 아닐 수 있으니까요. 항상 리스크는 염두되는데 그렇죠. 비중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꺾여서 주가가 많이 밀린다 한다면 그때는요. 지금 월요일날 저가였던 5,500원 라인 이 라인을 만약에 깬다 한다면 그때는 아쉽지만 미련 없이 전량 매도하신 다음에 다음 또 기회를 보시기를 좀 강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 역시 대선 관련된 종목인데요.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조금 더 묶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대선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남은 만큼 그 동안에 트레이드를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김엘리님의 종목이고요. 유일 로보틱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000원에 비중은 7% 들고 계신데 아주 간단하게 보내주셨어요. 죽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세트랙,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요새 좀 힘을 못 내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좀 힘든 상황인데 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이게 자동화 관련해서 로봇 자동화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하는 일들은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동화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협동 로봇 해서 점점 더 부각되고 있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로봇 쪽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원래 또 차트 보시면 4월 초에 한번 급등했다가 밀렸고 또한 5월 29일 날에 한번 급등했다가 당일날 또 밀리는 그런 아쉬운 모습이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물론 이제 시장에 빠진 것도 감안하겠지만 그만큼 지금 올 한 해의 저점 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22,500원 그 정도 언더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주가 위에서 지금 단기 이평선이든 중기선이든 다 같이 저항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당장 뚫으려고 한다면 좀 기대가 되는 모멘텀이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올 하반기에도 보면 로봇 관련해서 그렇게 크게 우리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또한 또 이 종목 자체적으로 봤을 때 개별적으로 호재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그래도 우선은 로봇 종목을 뿐만 아니라 그걸 떠나서 코스닥 자체가 일단 코스닥이 너무 과도하게 좀 빠졌던 부분에서 아마 이번 8월달 내에 좀 더 코스피보다 더 의미 있게 반등할 수 있는 여러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봇 섹터보다도 좀 아쉽지만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오를 수 있는 부분 거기에서 시장이 오르니까 같이 편승해서 반등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먼저 1차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자 그런 기회를 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분께서 매수하신 값이 3천 아마 34,000원입니다. 좀 높아 있는 값이라서 아마 4월이나 또는 5월 말 때 이때 급등했었을 때 따져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비중은 6%로 한다면 다행히 그래도 네. 크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먼저는 코스닥 시장이 반등을 더 세게 할 때 그때 편승해서 올라가는 부분을 활용해 보자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은 좀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2,500원 저점 쌍바닥 라인이니까요. 지금 25,000원 넘지 않는 선에서 25,000원 언더 라인에서 비중을 많이는 아니고요. 보유하신 물량에서 4% 비중을 더 추가해서 10%까지만
거기까지만 마지노선으로 조금만 더 비중을 25,000원 언더에서 매수하셔가지고 10% 비중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오른다 한다면 1차적인 라인으로는 너무 멀리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율 반등 봤었을 때 최근 6월과 7월 달에 박스권의 윗가격이었던 3만 원 라인, 3만 원 네. 초반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좀 라인으로 보시겠고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4% 비중 매수한다 하더라도 평균 단가가 3만 원대까지 내려오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29,000원, 3만 원 라인에서 그때 조금 이제 약손실로 마무리하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비중을 확대하거나 확대하지 않더라도 하더라도 주가가 더 빠져서 지금 5월달 중순과 얼마 전 최근의 저점이었던 쌍바닥이었던 22,500원 이 라인을 만약에 깬다 한다면 그때는 아쉽지만 비중을 더 태우기보다는 그때는 보유한 물량을 다 정리하면서 더 아래 부분에서 이 종목에 대한 복수를 하시던 또는 다른 로봇 종목으로 보시는 부분을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추세가 완전히 깨지지만 않는다면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서 조금 평단가를 낮춰보시고 최대한 약손실로 나오시기를 권장해 주셨으니까요.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매매에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YC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HBM 관련된 종목들이 추세 반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탑 뚜또님의 종목입니다. 14,500원 30% 들고 계시고 역시나 오늘 들어가셨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더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네. 일단 오늘 HBM 관련된 종목 중에서 워트도 정말 많이 올랐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YC도 10%대까지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고점으로 본다면 더 올랐었죠. 네네. 이 종목 추세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종목인지 더 갈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결론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초이스 종목으로 이오테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와 좀 비슷한 그런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이 종목은 좀 더 단기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단기 대응이 아니라 좀 더 중장기로 보시면서 삼성전자의 엔비디아향 HBM3E 관련해서 오피셜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기대 한번 해보시고요. 또한 그에 이어서 디램 업황이 살아나면서 이 기업이 HBM과 디램에서 원래부터 영위하면서 고속의 메모리 부분, 이 부분 테스트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삼성전자가 또 이대 주주입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HBM과 디램 관련해서 업황이 3분기, 4분기 때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 여기에 큰 투자 아이디어와 함께 한번 좀 연말까지 좀 기분 좋게 홀딩하시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는요. 혹시나 만약에 단기에 어떤 외부적인 어떤 매크로적인 이슈나 다양한 부분 때문에 혹시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매도하지 말고 좀 더 자신감 있게 보유하자. 이 종목에 지금 매수하신 그런 위치를 한다면 그 종목은 그런 전략이 옳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YC 아주 긍정적으로 보셨으니까요. 하반기에도 끝까지 한번 들고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초이스 종목과 비슷한 흐름 보여줄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체크하시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권민정님의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랙아이고요. 47,757원, 비중 10% 들고 계신데 세트랙아이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청 개청 이 이벤트를 앞두고 한참 오르다가 5만 원대까지 후반 가고 나서 그대로 밀려 내려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은요. 지금 매수하신 값을 한번 더 체크 한번 해볼게요. 매수하신 값이 10% 비중인데 좀 네. 높긴 합니다. 47,700원 라인 한다면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47,700원이면 어떻게 보면 지금 5월과 6월과 7월달 이때 거의 저점 부분들 그 당시 때 지지받았던 그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뭐 이 종목이 아쉬운 부분이 아니라 또한 우주항공 관련 섹터에서 뭐 아쉬운 부분이 아니라 최근 시장이 급하게 빠지다 보니까 중요하게 지지받았던 라인을 어떻게 보면 어거지로 좀 깨진 부분이 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요, 올 하반기에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굴지의 그런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에서 또 발사된 부분이나 여러 이벤트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매 때마다 관련된 발사 관련한 우주항공 관련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고 또 이 종목은 좋은 건 뭐냐면요. 국내 유일하게 또 정찰 위성을 발사했던 이력도 있고요. 또한 국내 유일하게 위성 시스템을 자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을 우리가 굳이 이렇게 어떤 이 종목에 대한 부진한 부분이 아니라
시장이 무너진 것 때문에 억울하게 빠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 종목을 지금 빠졌다고 하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보유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뭐 당장 지금 8월달 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우주항공 관련해서 트렌드가 하반기에도 좋을 수 있는 트렌드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은 시간대에 뭐 8월, 9월 내에 지금 5, 6, 7월 달에 보여줬던 47,500원에서 55,000원 이 횡보했던 라인까지의 도달은 금방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종목도 오히려 비중이 10% 비중입니다. 지금 의뢰하시는 분께서 투자 운용하시는 자금이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10% 비중을 한다면 저는 한 많이는 아니더라도 지금 최근에 시장 하락을 오히려 비중 확대의 기회를 보셔가지고 네. 한 5% 정도의 비중은 그러니까 지금 만약 물량을 100주가 있다 한다면 절반이니까 50주겠죠. 그 정도 물량만 지금 차트 보시면 4만 원 또는 너무 높지 않게 늦어도 42,500원 정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그 언더 내에서 비중을 5% 정도만 좀 더 추가하신다면 저는 분명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분명히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높은 확률로 다시 47,500원, 55,000원 그 밴드 내로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높겠다. 이런 좀 좋은 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점쳐주셨으니까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 아주 간단하게 한 종목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걸프렌드님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네. 지금 추세 나쁘지 않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같은 우주항공 그리고 방위 쪽으로도 이쪽은 묶이면서 네네. 세트레가이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보시는 종목인 것 같은데 이 종목 들고 계십니다. 정고점까지 바라봐도 되는지 이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최근에 방산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6월, 7월 달에도 매우 강한 추세의 흐름이었고 거의 주도 섹터의 흐름이었는데 이번 시장에 빠질 때에도 그만큼 크게 빠지지 않고 있고 지지력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말씀 의뢰하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만큼 정말 주도주의 품격을 나타내고 있는 좋은 종목인데 이 종목 다 아시겠지만 K9 자주포 뭐 천무, 그다음에 호주 모멘텀과 엮여 있는 레드백 장갑차 부분 갖고 있는데 내내 지금 폴란드 그리고 중동 쪽 국가들과 계속 태핑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에도 좋은 내용을 나올 걸로 보여지고 추가적인 수주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 또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뭐 폴란드, 중동, 또 루마니아 다양한 건 중동 동유럽 국가나 중동 국가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다양한 무기 체계에 대해서 수주를 기다리고 있는. 두드리는 그런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는 방산주가요. 과거에는 내내 PBR도 낮고 내내 좀 소외되는 그런 섹터였지만 이제 올해를 기점 봤을 때 이제는 방산 섹터도 성장주로서 프리미엄을 높게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더욱더 오고 있다. 이게 올해의 끝이 아니라 내년도, 내후년도에도 중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트렌드에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장 좀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실적도 증명도 되고 또 하반기에 추가 수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지금 의뢰하신 분께서 보시면 제가 매수하신 값을 좀 볼게요. 지금 10% 비중에서 30만 1,500원 한다면 뭐 지금은 좀 빠져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크게 부담되는 가격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자신 있게 보유하시고 저는 1차적인 목표가로는 7월 말 때의 고점이었던 지금 고점 33만 원 라인 이 부분은 전 충분히 이번 8월 달 내에 도달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이 없는 분들도 지금 이게 21선 이평선 돌파하기 전에는 28만 원 정도 언더 라인에서는 충분히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마지막 종목 살펴드렸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조금 더 현명한 초이스를 위해서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지금 시장이 지금 어제와 오늘 잘 올라가고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장이 지금이 진짜 반등이냐, 의미 있는 반등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 선물도 그렇고 지금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 플레이도 그렇게 썩 마음에 내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인할 부분이 필요한데 사실 이번 8월 달 내에도요. 뭐 기증분이 관련한 동향들 또 미국의 물가 관련한 동향들 마지막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뭐 TSMC 7월 매출이나 8월 28일 날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다양한 부분들을 체크할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보자. 어제 오늘 반등은 좋지만 볼 필요가 있는데 많은 지표들이 또 있겠지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요. 올 8월 달 시장에서 정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8월 22일 날 있을
연준이 참가하는 잭슨홀 미팅 이 부분에서 파월 의장의 9월달 FOMC 때 25bp냐 50bp냐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좀 코멘트 이런 부분에 대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변곡점 같은 경우에는 8월 28일 날 있을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내용들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에서 시장이 기대하는 부분으로 좀 나와줘야지만 그때부터 진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반등 나오고 또 한번 조정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단기 보유한 현금이 있다면 단기 위주의 플레이가 좀 더 유효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우리가 단기 대응이 아니라 나는 단기 대응은 좀 할 시간이 없고 바쁘다. 그래서 나는 투자 한번 하고 나면 올 3분기, 4분기 내내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그 테마의 섹터에 매매하고 싶다 하신다면 그런 매매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좋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한 분기 또는 뭐 2달, 3개월, 뭐 4개월 이렇게 좀 멀리 보는 측면에서 투자하고 싶다 한다면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3분기, 4분기 내내 업황과 종목 내내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이 확고한 종목을 찾거나 또는 3분기, 4분기에 매우 중요하게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가 되는 모멘텀이 있는 그 섹터와 종목들을 보시기를 좀 더 압축해서 보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또한 마지막인데 오늘 내용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오늘 아침까지 내용 본다면요. 현재 시장, 양시장 합쳐서 신용 물량이 19.2조 원이 있습니다. 아직도 좀 높은 지금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언제든지 시장이 조금 더 좀 소폭의 하락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염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거나 또는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인데 만약 그 종목의 신용 비율이 5% 이상이라 한다면 그 종목은 한 번 더 우리가 판단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좀 제가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대범인노베이션의 조성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진단 도와주셨는데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 당신의 초이스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